오늘의 작품은 2022년 발간된 신형철의 시아집 인생의 역사입니다. 시는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빈 바구니예요. 당신은 인생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죠. 메리 올리버의 말입니다. 먼저 작가 신형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 신형철은 문학평론가이자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2005년 개간 문학동네에 글을 발표하면서 비평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022년 가을부터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예술의 윤리적 역량과 윤리의 비평적 역량, 비평의 예술적 역량에 있습니다. 인생의 역사는 어떤 책일까요? 신형철의 인생의 역사는 고대시에서 현대시 그리고 영미권의 시에서 국내의 다양한 시들까지 선정해서 그것을 탐구하고 비평한 시화집이자 시비평서입니다. 프롤로그, 본문 총 5부, 부록,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5부로 구성되어진 본문은 1부 고통의 각, 2부 사랑의 면, 3부 죽음의 점, 4부 역사의 선, 5부 인생의 원이라는 대제목 아래 각 5개의 소제목을 가진 5편씩의 시를 인용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수록된 시 대부분은 신형철이 2016년 즈음에 한겨레 문화면에 신형철의 격주시야라는 칼럼에서 게재한 시 비평들입니다. 시는 의미의 함축성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을 발동시키고 풍부한 정서와 감정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신형철은 정성스레 시들을 선별하고 그가 가진 지적 역량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조차도 본래 시가 가지는 난해성과 어려움을 신형철의 시화집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시 해석은 재미있고 기발해 읽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역사가 좋았다. 인생의 역사는 어느 날 아는 지인이 필자가 좋아할 거라며 안겨준 책입니다. 평소 소설 영역에 국한된 독서력을 지니고 있던 터라 어느 순간부터 시를 좀 읽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사둔 영문학 시선집을 돌춰보려던 찰나에 이 책이 제게 왔습니다. 책을 받고서 그것을 펼쳐들고 문장을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곧 신형철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글솜씨가 좋았습니다. 의미 있고 세련된 문장을 만들기 위해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적합한 어휘들은 나로 하여금 그의 책에 금세 집중하게 했습니다. 서문에 해당하는 책 머리에서의 제목이 내가 겪은 시를 엮으며였습니다. 시는 읽는 것인데 겪는다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곰곰이 생각하면 글의 형태, 특히 문학 종류 중에서도 시만큼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해독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얼마 안 되는 시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무슨 의미인지 시인의 의도와 감정을 몰라 좌절했던 시간들을 경험한 내겐 시는 읽고 싶다는 바람만으로 달려들기엔 주저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야 시라는 문학 장르를 접해볼 용기가 생겼던 것도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사실 독자가 시를 대할 땐 시적 사안과 맥락을 그려보고 무슨 의미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에 집중하며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적 허용이라는 은유, 직유, 상징적 수사학을 뚫고 함축된 의미를 해독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독자는 자신의 삶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불러내고 몸과 정신의 오감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성과 감성을 총동원시켜야 우리는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가 신형철의 말대로 시는 읽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이 됩니다. 시 한 편을 읽는다는 것은 인생을 읽어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작가의 말입니다. 시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대단한 예술이다. 시는 행과 연으로 이루어진다. 걸어갈 행, 이어질 연. 글자들이 옆으로 걸어가면 아래로 쌓여가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할 게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인생의 육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시라고 믿고 있다.
걸어가면서 쌓여가는 건 인생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도 행과 연으로 이루어지니까. 삶을 담은 시 로버트 프로스트 가지 않은 길. 그런 의미에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은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적 하자는 숲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납니다. 그는 두 길을 모두 갈 수 없어 고민에 빠집니다. 이 모습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선택이 길과 길로 연결되며 그 결과들이 개인의 삶의 모습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영철은 모두가 사랑하고 대부분 오해하는 이라는 제목 아래 이 시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과 행 간의 의미 충돌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시는 외로운 선택을 한 자기 긍정의 시인가? 자신의 선택을 정신승리하는 자기 기만의 시인가? 선택하지 않은 길을 두고 후회하는 이의 시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영철의 대답은 선택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자기 긍정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모순되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문학 형태가 시인 것처럼 그냥 삶이 그런 겁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두 갈래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 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을 택했지.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은 나뭇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나는 한 길을 또 다른 나를 위해 남겨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걸 알기에 내게 다시 오리라 믿지는 않았지.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